실화, 가장, 주장,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빰빰빠밤. 제발 돈을 빌렸으면 돈 좀 갚으세요. 제발 돈 좀 갚으라고. 안녕하세요, 우주인입니다. 지난해 2월 어느 한 호텔 결혼식장에서 정체 모를 남성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신부 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쇼핑백에 담아서 가버렸어요. 덩치 큰 성인 남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스틸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 신고를 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그게 다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결혼식을 하는 가족들이 돈을 빌리고 계속 안 갚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관계가 있었던 거고, 돈이 떼인 사람은 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축의금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저지른 일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결혼식장에 신부의 어머니랑 이 사건을 벌린 여성이랑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고, 편의상 돈을 빌려주고 축의금을 가져간 사람을 A라고 하고, 결혼식을 하고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B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알고 보니까 유명 제약사 창업주 2세였고, B씨는 그냥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어요. B씨의 직업은 보험 영업을 했고, 2013년도부터 B씨가 A씨의 돈을 여러 번 빌렸어요. 그 금액이 대충 7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B씨는 이자 명목으로 3억 7천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를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 A씨가 B씨를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돈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 다 미리 빼돌려 놓고, 그러면 고소를 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돈 떼인 걸 보니까 돌려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친구 사이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적부터 이곳저곳에서 돈을 많이 떼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는 10,000원, 20,000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는 게 아니고, 돈은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한테 빌린 돈은 안 갚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선물 사줘야 된다. 아니, 나한테 빌려준 돈을 다 갚고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는 게 맞지. 나한테는 돈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고 싶어? 받는 여자친구는 좋겠지. 근데 나는 뭔데? 내가 그거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나는 자기한테 돈 떼어가지고, 조금 오버해가지고 말하면,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몽들어진 티셔츠 입고, 그렇게 사는데, 이 새끼는 명품 칠갑하고 다니면, 당연히 빡칩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또 그걸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게 모르게 SNS에 올려서 자랑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저는 저 A씨의 입장이 10분 이해가 가요. 저라도 찾아갈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횡패를 부린 저분의 입장이 저는 너무 공감이 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결혼이라는 큰 행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간혼상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행패를 부렸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당신이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돈을 갚았으면은 이럴 일이 없었겠죠. 사실 그리고 내 결혼식 아니고 남의 결혼식인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 받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결혼을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돈을 받은 상태에서 아는 지인에게 축의금을 전달하고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이 떼였는데 축하해주고 싶겠어요? 축하는 무슨 사람들 눈으로는 그래도 결혼식을 망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저렇게 가져가면은 신부 측에서 저런 걸 보고 나면 신랑 집안에서 솔직히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저 집안 자체를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 도중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너희 집안이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신랑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신부가 조금이라도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너가 너희 엄마 닮아서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발설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부의 관계도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결혼식은 저는 망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을 신랑 측에서도 알았으니까. 신랑 측뿐만 아니라 사돈 집안 자체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저쪽 집안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진 그런 상태예요. 이것만 해도 B씨가 명예훼손으로 이걸 고소를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명예훼손 고소 그게 뭐 겁나겠습니까? 떼인 돈 못 받는 게 그게 더 무섭지. 뭐 일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있는 놈들이 더하네. 당신은 그 유명 회사 임원까지 지냈고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인데 구태여 남의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결혼식이나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복수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뭐 법원이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도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만한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읽는 사람들이 조금 뭐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읽는 사람들도 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건 그 사람의 단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런 식으로 남의 결혼식에 와서 행패를 부려서 남의 인생을 망쳐놓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아요. 그쵸?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내 인생을 망쳐놓는 거다. 결혼식 가서 깽판을 쳐가지고 인생을 망쳐놓는 거다. 요즘 보니까 불륜 커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불륜을 저지른 대상이라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전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다 때려 엎고 뭐 그런 경우가 요즘에 많이 보여요. 예전처럼 그렇게 참고 살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A씨가 돈이 많으니까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A씨의 재정 상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A씨도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빚을 져가지고 채무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빌려준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깨끗하게 그냥 빌려준 돈을 갚는 거고 갚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본인 또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대한민국에 보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식만 안 올리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렇게 자기는 남한테 돈을 빚지고 자기는 또 할 거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또 뭐 보니까 그냥 싸구려 예식장도 아니고 호텔 예식장이야. 호텔 예식장이면 가격도 비싸죠. 뷔페 같은 것도 뭐 음식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코스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호텔에서 먹으면은 밥값 자체가 일반 예식장보다는 저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면은 우리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이란 게 듭니다. 그죠? 남의 돈 빌려놓고 그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은 이제 뭐 결혼해서 히히호호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는 하겠지만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본인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살면서 남들에게 돈을 빌리기보다는 남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그런 입장이 많아가지고 A씨의 행동에 좀 더 공감이 가요.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B씨도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설마 이렇게 할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다면은 정말 하는 사람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그냥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막 돈이 나와. 매일 아침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야채 칸에서 5만원권이 막 솟아나와요. 그렇게 돈을 번다면은 이해해 주겠지. 그래 좀 더 웃돈을 얹어가지고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운빨 터져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모은 거죠. 다 피 같은 돈이에요. 물론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노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순간 잘 못하면은 돈이라는 게
금방 다 잃어요. 순식간에 돈 다 날리고 거지되고 깡통 차고 그런 게 정말 일반적이에요.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그 돈 관리를 잘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관리를 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방송 많이 나오는 서장훈 씨 같은 경우도 원래 잘 살았다고 들었어요. 원래 강남 살면서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농구하면서 그 목 부상까지 입으면서 보호대 차고 정말 목숨 걸면서 코트에서 농구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죠? 그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리고 지금 막대한 부를 얻으셨죠. 지금 서장훈 씨가 돈이 많은 걸 뭐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벌었어요. 그죠? 이런 걸 절대 나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씨의 행동보다는 B씨의 행동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그렇게 떼어먹으면 안 돼요. 남의 인생을 떼어먹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인간들이 돈 빌려준 사람은 두 팔 두 다리를 못 벗고 자도 빌린 사람들은 또 할 거 다 하고 저렇게 살고 있죠. 내가 열받네 진짜. 어우,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살다가 에라 모르겠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배째라. 미루고 미루다가 그러다 보면 안 줘도 된다. 뭐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받을 방법이 뭐 마땅찮다.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또 듣고 나면은 사람들이 또 대범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갚아야지 하면서 이거 뭐 안 갚아도 돼? 뭐 안 갚는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아니래. 미리 뭐 부동산이랑 뭐 통장 같은 걸 뭐 돈 될 만한 걸 미리 빼놔. 그러면 안 줘도 된다. 그런 정보를 듣고 개기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 월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계속 월세를 내지 않으면은 집주인이 어느 날 쳐들어와가지고 저를 끌어낼 것 같은데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집 주인이 그 집 방에 들어가면은 그게 주거 침입이 돼요. 계약된 그 기간까지는 그 새 들어 사는 사람의 집인 거죠. 보통 뭐 500에 30 하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냥 그 월세 몇 달치를 내지 않더라도 뭐 밀리고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계속 거기 죽치고 그냥 배째라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법원에 신고하면은 몇 달 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가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법이란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B씨는 어디서 남의 결혼식에서 행패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고소당해서 벌금 좀 내고 경찰서 가서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남의 돈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가 받겠다는데 뭐라고 비난하기가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주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사체가 무서운 건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봐서 잘 알고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들어눕고 때려 눕히고 협박 같은 걸 하죠.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사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건 부모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돈 거래는 은행하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B씨도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지금 결혼식을 저런 식으로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혼수 비용도 뭐 다 넘어가고 집도 뭐 넘어가고 뭐 그랬을 테니까.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개인끼리는 설령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B씨는 그냥 작업 자득이에요. 자기가 뿌린 거 그대로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우주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